저 증상 없거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진짜 재수 없으면 이게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선종은 무조건 암이 되는 거예요. 대장암은 예방이 제일 쉬워. 검사만 하신다면. 검사만? 왜냐면 이제 다른 암과 다르게 네. 안쪽으로. 그대로 물고 계세요. 치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마우스 피스를 이제 물리고 수면하기 전에 이제 물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피스를 장착하고, 자 이제 수면 의식화 진정하기 위해서 수면제 프로포폴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 약, 이건 이제 마취제는 아니고 의식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포폴의 장점은 굉장히 빨리 잠이 들고 빨리 깹니다. 숫자를 아마 19, 8, 7, 6, 5, 4, 3, 2, 1, 땡! 하면 이제 의식이 되는데, 이분 조금 느리신데, 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잠드는 거 보고, 충분히 이제 주무시는 걸 보고, 이제 내시경 습관을 시작을 할 겁니다. 몸무게라든가 뭐 간에서 이게 얼마나 빨리 해독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용량 차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술 많이 먹은 날, 어떤 날 취하는 날이 있고 안 취하는 날이 있는 거랑 비슷해요. 보통 이제 30초에서 1분 정도 안정이 안 되면 추가 투입을 하게 됩니다. 20ml 더 주세요. 가끔 수면 마취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제 산소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과용량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수면 사고가 가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가 투입 전에는 여기 산소 포화도를 잘 모니터링 하면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97%니까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추가 투입이 가능하고 거의 다 잠드셨기 때문에 곧 검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디님, 눈 떠보세요. 자, 이제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시경 스콥이라고 하고요. 여기 불이 이렇게 나오면서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쪽 혀를 확인해서 혀를 좀 밀어내고 후두를 먼저 관찰합니다. 여기 숨구멍, 성대라고 하죠. 성대 구멍이 문제 없는지 보고, 그 옆으로 들어가면 여기 식도 입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슬쩍 밀어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식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식도 쭉 파고 내려가면 이쪽이 식도랑 위 장의 점막 경계인데, 이쪽에 이제 보통 이렇게 뻘겋게 충혈되면서 이렇게 삐쭉삐쭉 빨갛게 충혈된 거를 우리가 식도염 소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군데 식도염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깨어나면 또 생활습관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네. 자, 이제는 이제 위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주름이 굉장히 많죠. 이 주름들을 공기로 충분히 팽창시키지 않으면 숨어있는 병변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점막 주름이 충분히 팽창될 때까지 공기를 주입해야 됩니다. 이쪽 보면 12지장 입구, 12지장부터 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이 구멍이 관찰이 되고, 여기가 이제 12지장이고요. 쭉 들어가면 깨끗하시네요. 이쪽은 12지장 쪽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서 다시 식도, 아까 보셨던 식도랑 위 경계 부위, 관략근이 느슨하니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원래는 내시경을 꽉 조이고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져 있고 역류가 잘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약간 체질도 있고, 그래서 위 점막은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하신 편이에요. 발적이 살짝 있지만 심각한 위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 점막을 주름을 충분히 펴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여기 용종이 하나 발견이 됐네요. 그냥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은 것들은 스네어 말고 이렇게 그냥 조직 검사를 하는 포셉을 이용해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부위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풀러주세요.
그래서 똑 뜯어내고 그 옆에 하나 더 있는 것들을 같이 제거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 제거가 됐네요. 네. 자, 주무시나요? 눈 떠보세요. 직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을 잘 돌려가면서 입구를 공간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막 밀면 이제 장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어디 쪽으로 나 있는지 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네요, 구멍이. 지금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나오면서 병변을 찾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이제 들어가는 거에 집중하고. 잘 비워졌나요? 네, 잘 비워졌고 조금 약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 뭐 양호하신 편입니다.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좀 꺼야겠다. 으차.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도달을 다 했고요. 이제 맹장 부위, 우리 충수염, 충수 입구까지 이제 들어와서 여기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이제 용종이나 어떤 암 같은 거나 병변이 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쪽 맹장 부위는 깨끗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뒤로 점점 나오면서 촬영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입구,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 여기도 또 있죠? 네. 깨끗하시고. 개실이, 큰 게 있네요. 이 개실이라고 해서 장이 이렇게 홈이 주머니처럼 푹 빠여가지고 이렇게 숙변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개실의 변이 좀 차 있는 2개나 있네요, 이렇게. 빼주고 싶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위에도 좀 있는 거 같네. 여기 또 있네요. 네. 개실 자체는 염증이 없을 땐 치료 대상은 아니에요. 그 이물질인가요? 장벽이 약해져서 저렇게 주머니처럼 꺼지는 건데, 그쪽으로 이제 변이 껴들어가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현재는 염증이 없어서 치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개실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개실 주머니들, 이런 거. 홈이 파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숙변이 껴있진 않고, 여기도 또 있네요. 되게 많네. 이쪽에도.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 거죠? 이거는 그냥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약해진 장 점막에 더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선천적입니다. 이쪽이 이제, 맹장에서 나오면서 상행결장이고요. 이쪽에 나오면, 간 굴곡부. 이쪽이 이제 꺾이는 부위고, 이쪽부터는 이제 회행결장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상행결장은 깨끗하셨고 지금까지 문제 없네요. 이제 비장 만곡부고요. 이제는 하행결장이 시작됩니다. 하행결장도 깨끗하네요. 빈틈없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관찰을 잘 해야 되고, 장이라는 거는 이제 점막이 늘어났다가 펴졌다가 이러면서 숨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개실 한번 빨아내려고 하다가. 자, 요번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 좀 많이 고여있는 곳이 하행결장입니다. 물을 좀 석션으로 빨아내고 하행결장을 관찰하겠습니다. 거의 끝나요?
맞아요? 네, 하행 결장 다음에 이제 구불 결장, 직장 끝이에요. 딱히 용종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용종 발견된 게 없네요. 자, 용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모양은 선종 같아요. 일단 뭐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쪽에 있는? 지금 이제 구불 결장에서 용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크기가 커서 점막 주입을 하고 전기로 지져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잘라놨던 흉터가 하얗게 보이는데 그 옆에 생긴 거 보니까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얗게 선 보이시죠? 저게 이제 흉터, 이전에 뭔가 잘라냈던 흉터. 이거 발판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전기로 점막을 자르다 보면 그냥 자르면 이제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크기가 크다고 하면 전기로 이제 응고를 시키면서 지혈을 하면서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장이 또 움직이면서 이게 장이 움직이면 금세 또 놓쳐요. 찾았던 거에. 작은 것들은 다시 좀 그 위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장은 무의식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요. 이러면서 이제 장이 움직이면서 변이 이제 아래로 전달이 되는 거죠.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잘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장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점막층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일단은 전기로 자를 때 일단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점막도 좀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점막층에 바늘로 염색물을 주입합니다. 흉터라서 좀 잘 안 됩니다. 그 옆쪽에다가. 옆쪽. 네. 자, 이제 염색물을 집어넣으면 저렇게 점막층이랑 분리가 잘 되는 게 보입니다. 저 분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침습이 깊어서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분리가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전기로 지지면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갈고리를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갈고리를 점막 용종에 걸어서 잘 조여냅니다, 먼저. 네, 좋습니다. 잘 걸렸고요. 자를 때 전기로 잘 잘라졌는지요? 잘 잘라졌고요. 이렇게 약간 화상을 살짝 입었죠. 네, 그래서 전기로 잘 지져져서 출혈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잘 제거됐습니다. 물 뿌려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저희 지금은 이제 구불결장 마지막, 다음으로 이제 직장, 똑바르다고 해서 이제 직장, 항문에 가장 가까운 장이고요. 약간 치질기가 좀 있으시네요. 파랗게 이제 충혈된 게 항문 주변에 정맥이 좀 부풀어서 치질기가 조금 보이는 소견입니다. 네, 검사를 이렇게 하면 이제 대장내 지형이 맞춰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크기가 한 0.5cm 정도 되는 것 같고 조직 분석을 보내게 됩니다. 용종 다행히 하나만 제거했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검진하셨고 2년 주기를 좀 보고 계신데 위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위 16년도에 이제 아주 심한 식도염이 있었고 오늘 봤을 때는 이제 위쪽은 식도염이 저번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네.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생활습관 관리 하시긴 하나 봐.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식도염이 아직도 좀 있기는 한데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래도 양호해지신 상태예요. 그래서 위랑 식도 경계 부위에 그때 예전에 굉장히 빨갛게 막 까졌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전 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16년도가 제일 심했어가지고 여기가 16년도, 여기가 이제 오늘 거. 이게 식도에서 얼마나 좀 위쪽으로 길게 올라, 이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식도염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때 두 줄무늬가 상부 쪽으로 뻘겋게 염증이 이제 올라와 있던 상태고 지금은 이 정도. 생활습관 관리하신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용종이 요번에 조그만 거 2개 나왔더라고요. 위 자체는 이번에 건강하게 나왔고 용종이 조그만 거 이거 2개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크기가 거대하진 않아서 포셉으로 그냥 똑똑 뜯어내서 제거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크기가 별로 크진 않아서 절제 수술까지 하진 않았고 그냥 포셉으로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용종이 이렇게. 저 보니까 이전에 잘랐던 부위인 것 같아요. 여기 그 옆쪽으로 또 재발이 됐더라고. 그래서 생긴데 또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제거되면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용종 같은 것들이 재발이 잘 안 되는데 그 옆쪽으로 또 재발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근데 1개 나왔어요. 이게 그냥 용종인지 아니면 그 뭐랄까 위험한 선종? 선종. 그거는 나중에 그렇죠. 조직 검사는 보통 1주 뒤에 나오니까 당일날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모양이 그냥 보면 선종일 것 같아요. 안에 하얗게 잘 봐야 돼요. 되게 잘 보면 혈관들이 좀 발달돼 보여요. 우리가 혈관이 발달될수록 나쁠 가능성이 높거든요. 창백할수록 착한 애일 가능성이 있고 유관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는 거지만 일단 양상으로 봤을 때는 선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체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용종이 이제 검사를 할 때마다 계속 재발되는 분들은 2년 정도 주기를 이제 두고 적극적으로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증상 없거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진짜 재수없으면 이게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선종은 무조건 암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차이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이제 암으로 발전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엔 위암이 우리나라 1등이었거든요. 발생률이. 대장암으로 올라갔어요, 1등은. 바뀌었어. 아니 저만 봐도 진짜 좀 운동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먹고 서구화된 식습관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 만나고 정말 채식 관료 잘못 가는데 희한하네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실 필요는 없는 게 대장암은 예방이 제일 쉬워. 검사만 하신다면. 왜냐면 이제 다른 암과 다르게 전 단계를 꼭 거쳐서 암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비롭네. 한 5년에서 10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시경으로 미리미리 잘 절제하시면 사실 대장암은 충분히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착하네. 검사하고 나서 좀 배 어떠세요? 안 그래도 저 CO2 있더라고요. 좀 뭔가 했는데 저는 거의 매년 대장 내시경 받아보잖아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사 끝나면 방구도 계속 나오고 배가 좀 실실 아팠었거든요. 좀 기분 나쁘죠. 부글부글 하니까.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 작년에는 10이었더라면 오늘은 2, 3 정도. 되게 좀 쾌적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좀 차이가 있으셨죠? 신기하네요. CO2 역할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CO2라는 게 처음엔 복강경 했을 때 많이 썼어요. 왜냐면 배를 가스를 계속 집어넣는데 그게 막 무한대로 늘어나면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흡수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CO2를 쓰게 됐는데 CO2가 일반 공기에 비해서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반드시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 왜? 장을 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져 있기 때문에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펴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가스 압력으로 피는 건데 이 가스 압력이 일반 공기를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CO2를 집어넣느냐. 팽창감은 처음에는 똑같아. 어쨌든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흡수돼서 제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시술 후에 빨리 복부 팽만감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죠. 추가 비용이 있는 건가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CO2 뭐 저걸 하는지도 알아보는 게 하나의 좀 팁일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이 팽만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대장 내시경 하면 너무 좀 고통스러웠다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면 팽만감이 너무 심했던 분들은 CO2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구도 안 끼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마 팽만감이 훨씬 적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